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황교안의 승부수, 도둑에게 어떻게 열쇠를 맡기나,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로 총선을 조작한 범죄 집단인 중앙선관위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맡기는 것,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둑에게 집 열쇠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우리 당의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일괄 도급 방식으로 위탁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것이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 ARS 전화 투표, 일반 여론조사, 세 분야 모두 당은 업체 선정이나 관리 감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로부터 최종 결과만 통보받는, 말하자면 노예 계약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조치입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과정을 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무슨 이유로 새로 총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 집단에게 맡길 것이냐라는 항의와 함께 앞으로 있을 당내 대선 경선 방법은 신뢰할 수 없는 중앙선관위에 의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후보자 간의 회의를 거쳐서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당 주도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국을 지도로 찌른 날카로운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멈칫거리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선관위를 의식해서 공연히 이 자리에서 내가 선관위한테 잘못 보여서 이로울 게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로 포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주관한 재검표 때 실제로 나온 불법 투표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가 붙여있는 투표지들을 보여주면서 새로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연수구 을, 경남 양산, 영등포 을의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자 법원은 급기야 청주시 상당구 윤갑근 후보가 제기한 4.15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관련 10월 1일자로 잡혀 있었던 재검표 일정을 지난번 한 차례 연기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선관위가 지은 죄가 없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재검표를 연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선거사범을 수사했던 전문가입니다. 이런 제가 재검표 현장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쏟아지는 가짜 투표지들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최소 30%에서 40%나 되었습니다.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자 수가 더 많이 나온 곳도 여러 곳 있었고, 선거인 명부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버젓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등포을에서는 134세의 두 분을 비롯해서 사실상 유령 인물인 100세 이상 투표 선거권자가 46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에 입각해서 저는 중앙선관위가 새로 부정선거를 주도했으며 대법원이 증거 인멸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번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3일에 있었던 2차 토론회에서도 부정선거 이슈로 타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제대로 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가운데 하태경 후보의 발언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태경은 먼저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에게 공격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태경은 윤 후보에게 지난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질문한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한 것이 공정과 상식을 허무는 행동이었다라는 투로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이면서 하태경은 자신 같았으면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질문이다 라고 했을 텐데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말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당이 되었으며 당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라는 식으로 핏대를 올려가면서 큰 소리로 윤석열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의 풍채도 당당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가 공정이고 뭐가 상식이냐? 만약 투표하면서 유권자 손을 거치지 않은 배춘입 같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는데도 무조건 부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사회로 총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께서는 이해하기 쉽고 모든 증거들과 부정선거 사례들까지 우리들에게 모두 다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음모라고 주장하는 하태경 후보는 음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한테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력하게 역공을 펼쳐야 했습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라고 말을 한 것뿐이라고 질문을 소극적으로 회피하려 하자 하태경은 그러한 답변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면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면서 그런 음모론에 우리 당이 휘말려서 되겠는가? 라며 마치 훈계를 하듯 윤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윤 후보가 남자로서 좀 더 배짱이 있는 남자라면은 하태경 후보가 말하는 리더의 자격이라는 것이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냐? 나는 분명히 말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은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나의 주장을 말하는 것인데 하 후보의 선관위 대변인 같은 모습이 당의 진정한 입장이고 리더로서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느냐? 하태경 후보 당신은 도대체 선관위 용병인가? 아니면은 민주당 첩자인가? 당신의 정체를 먼저 밝히라! 라고 맞받아 쳤어야 했습니다. 그 뒤에도 하태경은 최재형 후보에게도 부정선거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하셨는데 무엇을 삭제한 것이냐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그동안 최재형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최재형 후보의 우유부단하고도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23일 최재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지지 철회 공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전 국회의장은 이분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대통령에게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최재형 대선 후보의 전도사 되기를 자청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한 달여 최 후보의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표를 의식하는 그간의 여러 실망스러운 행보들은 기성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며 더 이상 최재형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기는 어렵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실망스러웠고 청취자분들의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서 이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날 하태경의 질문 태도는 마치 중앙선관위의 지령과 함께 선거 자금에 쓰라고 선관위로부터 큼직한 돈다발을 하사받고 감격스러워서 일본 순경 앞잡이 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이 매우 메스꺼웠습니다. 하태경은 마치 선관위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은 당신을 무조건 대선 후보 경선 최종 라운드까지 밀어줄 테니까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다른 후보들의 부정선거 발언을 뭉개버려라. 이러한 약속과 하명을 받고 의기양양해서 선관위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매우 불쾌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그날 토론회 말미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죠? 정권 교체 이뤄내기 위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때 저질러졌던 부정선거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내든 어떤 정책을 내든 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의 틀을 벗겨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부정을 저지른 자 그냥 포기하고 물러설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렇게 토론을 마쳤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지도자라면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정과 공정, 진실과 정의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서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정선거의 모든 실상을 낱낱이 공개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전 국민 앞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좀 더 일찍 부정선거에 눈을 뜨고 민경욱 국토본 대표와 같은 분들과 함께 투쟁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부정선거만 없다면 하태경과 유승민을 제외한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당 대선 최종 후보자가 되든 우파 국민에 의한 정권 교체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저희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 저의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